자, 이제 두 번째 1대1 파이어사이드 챗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이어사이드 챗은요, 지속 가능한 농업, 기후위기와 ESG 물결 속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안을 주제로 로기아의 박영민 대표님과 그린랩스의 신상훈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실 건데요.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린랩스 신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 그래서 기후 위기와 ESG 물결 속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안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로기아의 대표님하고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날 우리는 세계 각국에서 전례 없는 자연재해 그리고 이상기후 현상들을 목격하면서 지구가 경고하고 있는 인류 생존의 위기를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 정부도 2030년까지 탄소를 30% 그리고 40% 그리고 메탄가스를 30% 줄이겠다는 굉장히 공격적인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농업이 왜 기후변화에서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농업 자체가 기후변화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 농업이 좀 특징적으로 좀 이런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변신이 빨리 필요한 이유는 OECD 회원국 중에서 농지 단위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위라는 약간 그런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은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맞서 어떤 채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 이번 세션에서는 그런 주제로 로기아의 박영민 대표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로기아의 박영민입니다. 일단 이런 기회를 주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게다가 또 그린랩스 대표님이랑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눌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그냥 농업을 잘 아는 파밍 플랫폼 컴퍼니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1년 1월에 창업을 해서 지금 이제 11년차를 맞이하고 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농업과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공간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혹은 농생명 자원을 가져가고자 하는 그 수요자들의 페인 포인트를 저희는 이제 가치로 전환하면서 이런 생태계 플랫폼 안에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업 밸류체인 전체에 대한 혁신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왔었고, 이제 종자부터 재배, 그리고 유통, 가공, 그리고 데이터까지 이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좀 미래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오고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따가 자연스럽게 신상훈 대표님과 함께 우리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농업과 농촌이 어떤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그와 반면 또 어떤 기회를 또 가질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참고로 오늘은 제가 여기 모더레이터로 나와서 저도 이런 모더레이터는 처음이지만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박영민 대표님께서 답변을 하고 저희 둘이 또 토론을 나누는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농업이 왜 중요한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기후 변화에 맞춰서 농업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러한 큰 섹션 중에 또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고, 또 기후와 농업이 워낙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적인 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기존의 상업적인 관행 농업을 통해서 기후 위기를 일부 촉발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그 기후 위기를 통해서 또 가장 직격탄을 받는 게 농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변함으로써 생산량이 떨어지고, 또 어떠한 빈곤한 국가들은 그를 통해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되고 그런 것들을 가장 직격탄으로 맞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전 세계 60억 명 이상이 새끼를 먹는 또 그런 파워풀한 산업을 가지고 있고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지만 없을 때 느끼는 그 파괴감이 더 크기 때문에 기후 위기와 농업은 뗄래야 뗄 수도 없고 또 농업에서의 탄소 저감 효과도 있겠지만 그런 탄소를 또 포집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해결해야 될 과제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같은 관점에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도 저희 회사가 그 가지고 있는 그린랩스의 미션 역시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인류의 먹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농업이라는 것은 결국에 인류의 먹는 것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아니면 원치 않는 변화가 계속 있을 경우에는 먹는 문제가 그 기후 변화에 굉장히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대해서 농업이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농업은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은 또 분명한 미룰 수 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또 어떤 것과 대체될 수 없는 것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이런 식량 주권을 지키는 것들에 대한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농업의 위축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그닥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농업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좀 정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과투입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농업을 이루고 있는 많은 분들이 좀 더 합리적이고 정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조 시스템들이 맞춰지고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농업 자체의 그 생산성 그리고 유통의 효율성들이 좀 더 갖춰지면 더 그 기후 변화에 대응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농업이 굉장히 어떤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 그리고 그거를 위한 기본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로갸는 지금 말씀해주신 거에 대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향후에 또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네, 사실상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기후 위기라고 딱 체감하지는 못하고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2011년에 처음에 밭에 나갔을 때 느꼈던 그때 기후와 그 다음 한 3, 4년 정도까지는 거의 루틴적으로 기후가 돌아갔었고 특정 시기에는 특정 행위를 하는 것들이 딱 명확한 부분들이 있었었는데요. 저희가 한 2015년, 16년부터는 이런 악기상이 계속 지속됐고 17년 이후부터는 거의 한 해도 같은 기후 패턴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준비하려고 했던 건 뭐였냐면 이런 악기상을 통해서 작황이 나빠지고 그런 작황이 나빠진 것을 통해서 가격이 폭등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었는데 뭔가 대처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저희에게 애로사항이었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때 당시 선배님들이나 밭에 계셨던 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농업은 하늘이랑 동업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였었는데 그 당시 저희는 그래도 젊은 벤처 기업인으로서 농업에 계속 몸담을 사람으로서 그렇게 치부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7년에 그때 이제 첫 투자를 유치하고 자회사인 파메어를 만들면서 이제 농업 데이터를 구축하는 걸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이제 최근에는 그를 통해서 일단 첫 번째 프로젝트로 농산물 시세 예측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슨 준비를 했냐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도 같은 이런 농업 지도로 진행될 거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작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게 스마트 농업이라는 게 거의 테크 드리븐 위주로 갔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근데 이런 테크보다는 작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기술을 접목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그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바뀐 듯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작물에 대한 좀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를 그동안 더 많이 해왔고, 그런 농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굉장히 뭐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역시도 데이터 농업 플랫폼 팜모닝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역시도 지금 결국에는 어떤 농업 자체 그리고 식품 먹는 행위까지 도달하는 그런 농산물의 혹은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좀 더 효율화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자원의 낭비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결국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회사 역시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결국 농업이나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의 모든 데이터들이 결국 디지털에서 모여서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좀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팜모닝이라는 농민분들께서 무료로 가입하실 수 있는 앱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 지금 올해 말까지는 아마 한국 농민의 한 절반 정도가 가입하실 수 있을 정도의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저희도 농민들의 생산과 유통의 데이터들을 모으고 그 효율화를 하면서 결국 거래들을 일으키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관점에서 로기아와 저희 그린랩스는 되게 큰 관점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계속 기후 변화와 농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탄소 저감 그리고 탄소 상쇄 활동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과 어떻게 결부가 되는 건지, 뭐가 중요해서 이런 항상 기업 얘기를 할 때 탄소 저감 상쇄 활동 얘기를 하는 건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당히 좀 무거운 주제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탄소 절감, 탄소 중립이 중요한 것은 뭐 경제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인류가 직면한 지금 유례 없는 위기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그걸 좀 경제적으로 풀어낸다고 보면 결국 탄소 중립을 이루지 못하면 기후 위기가 올 거고, 기후 위기는 결국은 경제 위기가 될 겁니다. 그것은 이미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후 위기를 통해서 경제 질서가 바뀔 거고, 그 틀 안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그러니까 경제적인 성장보다는 기업이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모멘텀 안에 들어가고 그것들을 리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기업에게 더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반드시, 그리고 사회 전체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업의 성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 회사 역시도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서 구체적인 서비스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게 주로 주문이 들어오는 회사들은 국내의 탑 50위권 안에 있는 초대형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의뢰를 해오시는데요. 이분들께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경제적 목표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께서는 이미 탄소에 대해서 배출량에 대한 탄소세가 부과가 되고 있어서 좀 더 모든 50개 업체가 아니라 일부 업체지만요. 탄소세가 부과가 되고 있어서 이것은 그분들의 재무제표상에 직접적으로 좀 손해를 끼치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세를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방법들을 찾게 되고요. 두 번째는 탄소세가 아니더라도 넷제로를 선언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는 세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우리 회사는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거야. 왜냐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펀드들이나 이런 투자 자금들이 결국 넷제로를 선언하는 기업들에게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야라고 하면서 넷제로를 선언하는 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기업들이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뭐 탄소 배출권이나 아니면 탄소 상세권을 이제 사려는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가격들이 정말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기간 때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천 소스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기업에게는 중요한 일이 되었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사회의 어떤 환원적인 활동이나 어떤 봉사 뭐 CSR적인 이런 활동들이 아니라 기업의 경제적인 성장과 계속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것과 직결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이제 해결책을 로기아나 그린랩스 같은 회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는 이런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 대한 촉구와 변화를 위한 바람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지속 가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지만 저는 그 시각 자체가 너무 또 이슈 위주적으로 편중되면 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저는 대한민국 농업이 가장 큰 위기를 지금 좀 더 단기적으로 놓고 보다 보면 사람이 없다라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솔루션을 내놔도 그 솔루션을 행할 사람이 없으면 또 안 될 것이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과거부터 뭐 그때의 선택이 옳았든 틀렸든 그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 현재가 왔고 해결을 해야 될 상황이 왔고, 이제 이런 것들은 거의 과학적인 근거와 추론을 통해서 결론이 나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구성원들이 다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농업에서 단순히 탄소 중립 문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들도 해야 될 것이고, 탄소 중립을 하거나 이런 사람을 늘리는 와중에서 누군가의 희생이나 위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려고 저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연간 한 150만 평의 계약 재배를 매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농가분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게끔 구조를 짜는 것들을 가장 먼저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대안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대안들을 만약에 제공을 하려면 농민과 이런 스타트업만은 좀 어렵고, 아까 말씀 주신 좀 거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좀 변화가 필요하고, 그런 인식을 통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받아들이는 소비자까지도 이게 다 맞아떨어져야지 저희가 원하는 미래를 빨리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감대를 형성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역시도 지금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소매 유통업자들, 그러니까 뭐 지금 컬리나 이마트나 뭐 CJ나 뭐 이런 소비자하고 직접적으로 맞닿아서 식품을 공급하는 이런 회사들에게 농산물을 공급하는 양이 뭐 지금 월 100억 정도 이상씩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결국에는 기대하는 궁극적인 방향은 뭐냐면 이 분들에게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탄소 제로 농산물, 탄소 제로 축산물들을 공급을 해서, 그래서 결국 소비자한테까지 유통을 하는 것을 굉장히 꿈꾸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평소에 하던 이런 농법을 바꿔서, 아니면 평소에 하던 내가 이런 목장 경영하는 방법을 바꿔서 탄소 제로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는가를 생산자에게 어떤 경제적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에는 소매 유통업체들 그리고 소비자들이 저탄소 제품 아니면 탈탄소 제품에 대한
좀 더 선호도가 많이 올라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그것들을 좀 더 매력적으로 포장을 잘 하고 마켓 브랜딩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소매업체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런 탈탄소 제품들, 탄소 제로 제품들을 생산을 많이 농가에서 하실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떤 인센티브 구조가 생겨나야 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정부도 조금 더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런 농산물을 그리고 축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어떤 구조들을 설계를 하고, 저희 로기아나 그린랩스 같은 회사들은 이 모든 과정들이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팜모닝 플랫폼에는 모든 농산물이 생산부터 유통까지 과정들이 다 디지털로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에서 어떻게 탄소들이 감소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정확하게 남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농민들에게 탄소를 절감했으니까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결국 이 사회 전체가 탄소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야 마치 그 요즘에 동물 복지, 뭐 축산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끄는 것처럼 탄소 제로 식품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더 비싼 값에도 나는 기꺼이 사 먹겠다는 소비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늘어나야 이런 문제들이 궁극적으로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뭐 저희 토론은 뭐 한 이 정도에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그린랩스와 로기아 같은 스타트업이 해야 할 일이 앞으로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해안을 바탕으로 국내 농업의 혁신을 이끌고 나아가 미래 식량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 두 회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박영민 대표님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대표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여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 세션에 함께 해주신 참관객 여러분들께 귀감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영민 신상훈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대표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농업의 지속 가능성, 결국 귀결되는 거는 소비자가 얼마나 이 저탄소 혹은 탈탄소 제품에 관심을 갖느냐에도 참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매력적으로 어떻게 브랜딩하고 또 사회적으로 인식을 제고시키느냐, 이것도 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고요. 예, 저도 저탄소, 탈탄소 제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